6학년도 수능 영어 34번 지문 빈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주어진 빈칸이 주제와 관련될 수도 있고 예시와 관련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추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논리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빈틈이 생기면은 빈칸의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을 많이 요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본문을 잘 이해를 했는데 보기가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사실 죽 써가지고 개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특히나 보기까지 전부 다 어,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주셔야 되고, 지문이 보기까지가 다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34번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칸트라는 걸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다른 영역에서도 칸트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칸트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문장이 추상적이고 제너럴하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예시를 좀 생각해가지고 문장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문장을 일반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예를 들면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넌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하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칸트라서 어려웠던 것 같진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결국엔 중요한 거는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답이 잘 나오면은 이슈가 안 됐을 겁니다. 예. 답이 잘 안 나왔기 때문인데, 그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해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뉘앙스적인 것들을 좀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뉘앙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생각했을 때 뉘앙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단어의 의미는 서연이야. 근데 사람이 성이 존재하죠. 김서연인지 이서연인지. 뉘앙스는 이 성을 아는 겁니다. 예, 김서연인지 이서연인지. 서연으로만 딱 외운 다음에 만약에 이 글에서 원하는 것이 김서연이야 이서연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그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들어가 보면요. 영어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예. 칸트는 굉장히 강한 옹호자였는데 법을 옹호했습니다. 왜 옹호했냐면은 궁극적인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사로 이제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명사를 굳이 명사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구는 문장 개념으로 보장해. 뭘 보장해? 나롤리 버로스 구문 쓰였죠.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유가 자유지 뭐예요? 이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연이가 서연이지 그럼 뭔 서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서연인지 이서연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자유입니다. 사람을 내가 열받아서 사람을 때리고 싶어. 그 프리덤인가요? 절대적으로 의미하면 프리덤 맞죠? 그럴 자유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프리덤은 그런 프리덤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뒤에 답이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믿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더욱더 합리적인 형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인 형태라고 하는 거 추상적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까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왜 마음이 상했는지 묻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rational for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인간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효과적이고 바인더라고 아시죠? 서류 뭉치들을 묶어주는 말 그대로 이제 결속하는, 묶어주는, 구속하는 이런 뜻입니다. 법적인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forms가. 왜냐하면 그러한 기틀은요. 법적인 기틀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화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협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은 뭐야? 법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레셔널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진보, 레셔널한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의 믿음은 낙관적이거나 하이마인드.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을 높게 본다라는 거지. 고결하게 본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하고 고고하다라고 하잖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가 더욱더 합리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려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 잘나서 그렇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On the contrary, 반대라는 거죠.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홉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홉스의 outlook이라고 하면 lookout이야. 밖을 내다보는 거죠. 조감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인 이 사람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man's violent and conflict prone. 자, 여기서 man은 남자가 아니라 관사가 없으면 인류입니다. 인류의 폭력적이고 prone은 쉬운이란 뜻이죠.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 갈등에 휘말리기 쉬운 본성인데 그런 인간이 그런 본성인데 makes it necessary. 그것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To establish 뭡니까? 가목적어, 지목적어죠. 바로 효과적인 법적인 기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막 폭력적으로 바뀌어 사람이. 다 때려 부시고 싶어해. 그게 인간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다. 칸트도 똑같이 생각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오해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his belief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홉스의 outlook은 비슷하다라는 거지. 이거 on the contrary를 보고 홉스랑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랑 수능을 많이 풀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기본적인 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흔들리면은 수능 독해는 정말 그냥 찍기의 연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반대가 된다라는 건 뭐가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까? 인간에 대해서 고결하게 보는 것과 폭력적으로 본다라는 게 반대다 이 소리예요. 음.
반대다 이 소리야. 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비심이라든지 선의에 기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야? 잘 해주겠지, 잘 봐주겠지, 뭐 그냥 넘어가 주겠지. 이런 거에 우리는 의존할 수가 없고, but even a nation of devils, 뭐야? 심지어 악마들의 국가라는 게 있다라면, 그것 또한 조화 속에서 살 수가 있겠대요. 단 뭐야?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라고 해.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이다 이거야.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시민을 동등하게 묶어주는, 그러니까 뭐 취급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흐름이 명쾌합니다. 예. 근데 참 재밌게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게 사실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이 뒷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바디 자주 나오는데,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물건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인바디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 아시죠? 그 사람 그 뭐냐, 무당 보면 귀신이 막 몸으로 들어오잖아. 귀신은 막 떠다니는 몸이 없어. 근데 무당의 몸으로 들어오죠. 그게 인바디입니다. 예,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떠한 실제적인 예시, 실제적인 몸체가 되어준다. 뭐뭐의 몸이 되어준다라는 거고, 인바디먼트는 그래서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 몸통이 되어준대. 그러한 정치적인 원리 원칙, 정치적인 원리 원칙이 귀신 같은 거죠. 그래서 막 떠다니는 거죠.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합리적인 빙, 굳이 이제 뭐 빙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로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성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인간들이 자유롭게 고를 정치적인 원리 원칙인 겁니다. 정치적인 원리 원칙을 고른다라고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너럴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 시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비유.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급식을 정해. 근데 본인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레셔널 하지만 예를 들면 한 메뉴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푸드코트처럼 몇 개 이제 식당 만들어 놓고 알아서 이제 골라서 먹어라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본인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선택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뭘로 할까? 그것을 실제로 고른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자. 자, 여기 마지막 이제 대망의 빈칸인데,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만약에 그런 법이 합리적인 법이죠. something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forbid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something 하는 걸 금지한대. 그럼 이게 something은 나쁜 거야 돼.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들이 not rationally, 이성적이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는 something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forbid 한데, 그럼 맞네. 그쵸?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그럼 막아야 된다. 그럼 큰일 난다. 경찰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그렇다면 그 법은 빈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야? 합리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까봐야 됩니다. 자, 1번에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간주돼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걸 막았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에, 그럼 1번 당연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막았으니까. 근데 봐줘선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유에 대한 제약. 잘 보세요.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유예요. 그렇죠? 그들의 합리적인 자유여야 돼요. 그렇죠? 합리적인 자유여야 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칸트가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아까 팰라고 하고 있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자유, 나는 쟤 좀 패고 싶어, 때리고 싶어, 이런, 사실 그것도 절대적으로는 엄밀하게 자유입니다. 근데 법이 막았죠, 못하도록. 그러면 그들의 자유에 대한 억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들의 자유를 막는 거라고 이해가 돼야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들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이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의 프리덤의 뉘앙스는 여기서의 프리덤의 뉘앙스는 정말 지 멋대로 하고 싶은 프리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여기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법적인 틀이라고 하는 가정 내에서 지금 안 좋은 걸 금지시킨 거니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칸트 지문을 정리를 하자라면은 이건 칸트라서 어려웠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철학이라서 어렵다가 아니라 문장이 일반적이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다라서 어렵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단어 공부를 할 때 제가 많이 이제 목격하는 게 뭐냐면은 합리적인이라고 막 합니다. 레셔널 뭐야? 합리적인이요. 뭐 오브젝티브 뭐야? 객관적인이요. 서브젝티브 뭐야? 주관적인이요. 근데 하나 더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객관적인 게 뭐니? 주관적이라는 게 뭐니? 합리적이라는 게 뭐니? 뭐 그 밖에 라지컬 논리적인. 논리적이라는 게 뭐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마에 대해서, 빔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라는 얘기죠. 제 말은 결국에는 라지컬하다라는 게 뭐냐? 그럼 구체화를 못 시켜요.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는 결국에 구체화를 못 시킨다라는 거.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는 국가 이름은 뭐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를. 근데 스리랑카 정확하게 뭐야? 국기가 어떻게 생겼어? 혹은 뭐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니? 어떤 음식을 그 사람들은 주로 먹니?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스포츠는 뭐니? 인구가 몇이나 되니? 이렇게 구체화를 요구하면 대답을 하나도 못합니다. 네, 하나도 못합니다. 마치 저희가 스리랑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어휘 학습을 할 때 철학적이고 굳이 철학적이라는 얘기를 넣고 싶지 않은데 제너럴한 의미의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경우에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같이 그 상황에서 구체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생각해 놓은 예시 같은 것들을 딱 집어 넣으면서 독해를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마도 우리가 아무래도 외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놓쳤던 우리가 본질적인 이해 부분에서 놓쳤던 그것을 여기서는 요구를 적나라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뭐 34번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